예, 2022년 3월 4일입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최인식 대표,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요즘 그 대장동 버스 많이 들으셨죠? 예, 이 대장동 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대장동 버스 대표입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최인식 대표 말만 들어도 아주 그냥 오금이 저릴 그런 상태죠. 오늘 이 최인식 대표 모시고 대장동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벗겨보십시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사 포커스에서 이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그럼 이 때문에 또 대장동 버스 지금 운행하는데 무슨 지장 없습니까? 지금 대장동 버스는 그래서 우리 대장동 버스는 어디를 가도 대장동 버스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 마포를 지금 순회하고 있고요. 제가 그래요? 이 방송하는 동안에는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장동 버스 1호차가 지금 그 사전투표 현장들 있는 곳을 지금 순회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대장동 버스는 뭔지 이것부터 이 궁금증부터 좀 해소해야 되겠네요. 최 대표님이 대장동 버스는 뭐다. 그다음에 이거는 언제부터 왜 시작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장동 버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국민 분노의 상징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고요. 이 대장동 버스가 출연하게 된 것은 작년 9월 중순쯤 됐을 겁니다. 대장동 이 게이트가 엄청난 경천동지할 이런 부정부패 사건이 일어났는데 뻔히 전 국민들도 다 누가 주범이고 몸통이라는 것이 알고 있는데도 검경은 그 몸통을 수사를 덮기, 수사 뭉개기 이걸 통해서 온 국민의 그야말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야당도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이 궁극적으로 정치가 잘못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국민의 책임도 절대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겠는가. 그래서 그동안 제가 운동으로 저도 시민운동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버스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하자. 이렇게 해서 대장동 버스 1호를 제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최 대표님이 시민운동 여기는 아주 말하자면 그 시민운동 그 시민단체 그쪽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그런 분입니다. 대장동 버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그동안에 정말 엄청스러운 마음의 바위 하나 마음속에 안고 살았을 것 같은데 지금 버스가 전부 몇 대죠? 버스가 1호에서 1호 6대가 있고요. 6대가 있는 중에 이제 작은 소형 스타렉스가 2대가 있고요. 대형 버스, 관광버스가 4대가 합의 6대가 지금 전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운행 노선은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은 대충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장동 버스가 어디서 어떻게 다니는구나 알 수 있을 정도 설명을 좀. 지금은 이제 대장동 버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을 다 다니세요. 우리가 부산을 2번 갔고요. 광주광역시 쪽을 2번 갔고요. 광양, 순천, 여수까지, 목포까지 전국을 거의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주말부터는 또 지방을 또 순회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대장동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성남시장이었고 나중에 경기도지사가 지금 집권당 대선 후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신 분이 이재명 후보. 이분이
자기가 자기가 설계했다고 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설계했고 자기가 그게 승인하고 자기가 서명하고 말이 결제하고 그렇습니다. 다 했던 그 사업을 지금 와서 처음에는 내가 설계했다. 아주 내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수를 막 엄청 당군일의 그렇습니다. 최대 회수를 이러다가 환수를 그러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게 게이트 문제가 되니까 나는 안 했어. 나는 공익 환수만 했어. 나 다른 건 몰라. 그다음에 요즘 와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거꾸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당신 게이트야. 이게 국민의힘 문제야. 우리는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몰아붙이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발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꼼짝 못하고 그 올가미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최 대표 같은 분이 대장동 버스 끌고 가가지고 진실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민주당도 그렇고 정권 전체가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미 우리가 이제 대장동 버스가 12월 말경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5일 날 공식적으로 출정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 시작을 하면서 이 자체는 죄는 죄로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끊고 가려고 해도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 딱 한 거는 집권 여당이 어쩌다가 대통령 후보를 이 집권 여당이 모든 검찰 수사권 모두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대장동 비리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집권 여당이 이런 참 불량한 후보한테 발목이 잡혀버린 것이죠. 집권당이 참 딱하고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대장동 그걸 업적으로 자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낳는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보편적 국민들의 상식이고요. 또 공범들, 자기가 하수인으로 부렸던 사람들, 신복들이 이미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허가권자, 어떻게 인허가권자가 설계했고 자기가 그 치적으로 그야말로 일약 대통령 후보까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말 국회의원 한번 해보지 않은 중앙무대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대장동의 그 업적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업적은 분명하죠. 범죄도 업적이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을 통해서 왔더라도 그것도 업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일 거고요. 이번에 선거는 이 대장동을 어떻게 심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엄청스러운 부담 아니었겠습니까? 대장동 버스가 그다음에 최 대표에 대해서는 원한이 가득 사무쳤을 텐데 협박이나 뭐 그런 거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뭐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재명 후보를 제가 소시적부터 잘 압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같은 동네 살았고 성남에 이번에 참 그 공교롭게도 이건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대장동 게이트화해서 싸우고 있는 거의 핵심적인 인사들이 전부 다 이재명 후보와 성남에서 다 함께 활동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아니까. 그분들이 다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동 게이트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혼자 집에서 노래를 부를 때는 평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때는 관객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평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저는 그런 한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평가의 범주에서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뭐 무슨 협박이나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선관위가 난리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대장동 버스를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면 어디서 몇 바퀴 도는 것까지 선관위가 그걸 다 세어봐 가지고 저한테 경고장을 보내고 합니다. 선관위 이러면 안 됩니다.
선거 방해라고 예, 했습니까? 선거 방해를 한 적도 없고 저는 4차선, 6차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에 따라서 도로를 그냥 돌고 있는 것뿐입니다. 뭐 확성기를 틀어서 선거를 방해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예.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근처에만 가만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쪽에도 갑니다. 예. 그러나 그쪽에서는 아무런 선거 방해다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대장동의 몸통 주범이 이재명이라고 혹시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개연성을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뭐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대개도 네. 또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이라든지 정권 측에서 저 국민의힘이 그 배경 아니냐. 대장동 버스 네. 최인식 대표 뭐 국민의힘과 아주 특별한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지금 그런 연계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저게 뭐 저를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40년이 넘도록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고요. 저도 뭐 출마도 하고 한때 정치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어느 당의 정당한 특정 정당하고 연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 자신이 눈꼽만큼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 하지 못합니다. 예. 저의 모든 힘, 용기,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제가 가장 떳떳하고 그런 깨끗하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저는 하기 때문에 그거 없고요. 예. 자, 정치권에 있는 분 다 공개해달라면 자, 누가 공개해달라면 다 공개해줍니다. 예. 우리 그 후원 회비를 어떻게 하고 회원들이 회비를 어떻게 내서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다 공개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이 났으니까 그 큰 버스 갖고 다니시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한 대도 아니고 네 대고 또 저 뭐 이거 스타렉스입니까? 그것도 두 대나 예. 되고 이렇게 전국을 이제 이렇게 순회하시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예, 돈 많이 듭니다. 그 이게 돈, 예, 얼마나 들고 그 돈 어떻게 지금 조달하고 있는지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 좀 보태고 그런 일은 없고요. 국민의힘이 그런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나라 이렇게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니까 제가 돈 평할 가치도 없으니까 이 얘기는. 자,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 관광버스입니다. 저게 관광버스 한 대가 임대료가 800입니다. 관광버스를 빌리는 돈이 600에서 800이에요. 그러면 4대인데 제가 직접 관리하는 버스는 한 대만 제가 전체 100%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제 각 그 스폰서가 있습니다. 스폰한 이를테면 2호차는 대한민국 그 개신교 장로연합회라는 게 대한민국 장로연합회에서 전체 스폰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요. 소상공인의 것이 있고 그 다 운영하는 이제 그 스폰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제가 이제 전체 이제 그 운행표를 짜고 하는 거는 제가 총 관리를 합니다만 돈을 내는 것은 비용 부담은 일부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4대 중에 절반은 제가 부담을 하고 절반은 그 스폰 단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자유민주 국민운동의 애국 후원 회비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고요. 그 충당 그 회비는 많이 들어오는 거의 90%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1,000원에서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 거의 뭐 대부분이고요. 10만 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몇 분 없습니다. 그렇게 소액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 대장동 버스는 의미가 깊고 우리가 굉장히 거기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 소액 위주의 지금 기부금, 후원금 이걸로서 지금 대장동 버스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동되고 있는데 그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작은 돈이 모여서 대장동 버스를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분노하시고 이렇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근데
뭐 후원금 계속 들어야 네, 되죠. 지금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걱정인데요. 지금 굉장히 어렵게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은 본래 이 대장동 게이트 문제를 이 무슨 선거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예. 이게 만연한 대한민국의 그 구조적인 부정부패, 공직부패에 대한 것이 완전히 이게 뿌리를 뽑아야 될 이걸 계기로 삼고 이 대장동 게이트가 하나의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걸 투쟁을 해 나갈 계획이고 계속해서 버스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도 많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장동 버스의 이런 순수한 열정 또 이것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십시일반으로 후원 회원으로 참여해 주는 겁니다. 다 나서서 전 국민이 싸우진 않지만 이 최인식이가 싸우고 있지만 저와 함께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이 손을 빌려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은 이게 말로 애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통장을 공개를 며칠 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왜 통장을 공개를 못했냐. 일부가 우리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진다. 대한민국 우파 보수 진영의 대장동 버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걸로 해서 엄청난 우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겨우 고작 잔고가 몇백만 원에 지나지 하루 이틀 기름값도 지나지 않는 정도 경비를 가지고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진영이 뭐가 되겠는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진영이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대장동 버스에 이런 정도 통장을 까서 되겠는가 하는 일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제가 지금 그걸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대장동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지방자치제가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직선으로 다 뽑히고 해서 사실은 그 지역에 가면 왕입니다. 왕.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요. 대통령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더 막강한 권력을 그렇습니다. 행사하는 이 지자체장들이 사실은요. 이 감시 감독은 소홀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소홀하고 지방의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국회에서는 뭐 1년에 한 번 국정감사 해봐야 뭐 대표적인 그 서울이나 뭐 이게 대표적인 몇 개 지역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최 대표께서 지적하시고 또 우려하셨던 대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렇습니다. 정말 도덕적이었다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 하는 거 보면 이 경기도 이것만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는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운동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가 정말 지방자치제는 이 뭐냐면 이 민주 시민의 자치적인 그런 뭐 자기 행정 이것을 이제 북돋아주고 또 자치력 자율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다가 부패의 원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앞으로도 전국을 다니면서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는데 앞장서야 될 텐데 지금 이제 최 대표 말씀처럼 이게 운영난에 많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지속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드는데 이 대선이 이제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미 사실은 이제 이거는 오늘 사전 투표가 끝났고 이제 시작됐으니까. 내일 이제 남았고 그다음에 9일날 본선거 본투표가 남았고 그다음에 되면 이제 정권은 뭐 어떻게 고쳐되든지 뭐 연장되든지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그걸로서 이 뭐랄까 대장동 버스가 어떨까요? 그 오히려 지원이 정권이 바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이 좀 더 적극화될 것 같고 정권이 안 바뀌면 시들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구상은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걸 이끌어 가시나요? 저는 뭐 정권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바꿔주시는 거는 저는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권을 바꾸지 못하는 국민이라면 무슨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금 정치 형국이 3분의 2 막강한 180석을 가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180석을 가진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저 폭력적 입법부를 저쪽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방 권력이 80% 이상이 전국에서 80% 제가 뭐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가 넘는 절대적인 지방 권력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뭐 정상적인 환경에서 넘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넘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라는 기초단체 한 군데서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허가권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게 다른 부정부패도 아닙니다. 관권을 동원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기초단체장이 저지른 이 범행이 1조 6천억에 달하는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절대적인 지방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들춰보면 얼마나 더 있을지는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장동 버스는 하나의 대장동으로 상징 버스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샅샅이 뒤져서 전국을 달려서 뒤져내서 대한민국이 그걸 먼저 정리해야만이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치 보복이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는 범죄를 덮어주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장동 버스를 가지고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과연 부정부패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하는지를 우리는 감시 감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 어떤 후보가 이기든 지든 그렇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그렇습니다. 대장동 버스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달리고 내일도 달린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이 잘 돼야 될 거고 뭐 다른 큰 자금 조달이 아니라 이 굴러가는 기름값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국가적인 또 전국에 걸친 부패 구조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청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 대장동 버스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우리 국민들한테 그동안 또 대장동 버스를 지원해 주신 분들 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또 특히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우파 정치권도 좀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맘 놓고 한번 하십시오. 첫째 이제 그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어렵습니다. 저도 기부금을 내보고 후원 회비를 내봅니다. 내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참 회원 회비를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는 1,000원도 작다고 미안하다고 1,000원을 내는 분도 계시고 5,000원 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내셔요. 그렇게 내주시는 분들에게 늘상 고맙고요. 지금까지 그런 힘으로 오늘까지 대장동 버스가 전국을 누벼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고귀한 그런 우리 성원들을 등에 업고 그걸 힘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나라를 부정부패 없는 나라로 만드는데 함께 하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국민들이 망각,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과거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때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잊지 않고 대장동 버스의 의미는 절대로 잊지 말고 대장동 게이트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장동 버스가 갈 적에마다 정말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주시고 엄지척을 해주시고 정말 너무 좋아들 하셔요. 특정 정치 세력 외에는 이 대장동 버스와 부정부패와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잊지 않고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장동 버스는 각 버스 이제 운영 책임자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최인식 1호차 운영자가 대표 겸 대변인, 그다음에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이 공동 대표 겸 기획 상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차는 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최인식 대표가 맡고 계시고 2호차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3호차 소상공자영업 총연대, 4호차는 은퇴 목사회, 5호차는 유튜버 젊은 시각, 그다음에 6호차는 지방자치감시연대. 뭐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10대까지 늘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지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승합차를 가지신 분, 승용차도 좋습니다. 대장동 이 버스 운동에 함께 하실 분들은 다 제가 공개했고 제 전화번호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성의껏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포커스가 이 대장동 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부패 구조, 그 누구의 부패든, 뭐 보수의 부패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진보의 부패든, 좌파의 부패든, 우파의 부패든, 이것은 권력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 이익을 파먹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들이니까 이 부패 청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 점에서 제가 대장동 버스에 저뿐 아니라 뉴스 포커스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뜻이 같다면 동의하시고 동조하신다면 박수라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